생 같은 경우는 한자로는 이제 날생이고, 생의 주체가 객체를 낳는다, 기른다, 만든다, 돕는다, 보호한다, 지원한다, 이런 뜻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하면은 그냥 단순히 뭐 낳는다, 이거 한 가지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포인트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의미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주체는 힘이 빠지고 객체는 힘이 생긴다는 게 생의 핵심이에요. 주체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하고 객체 입장에서도 살펴봐야 하고 바깥으로 빠져서 완전히 제3자 입장에서도 봐야겠죠. 누가 주체고 누가 객체인지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주체는 힘이 빠진다, 기운이 나간다, 출력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고 객체는 힘이 생긴다, 들어온다, 입력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는데 이 주체 입장에서는 힘을 쓰는 쪽이잖아요. 그럼 힘을 쓰는 쪽이 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봐야겠죠. 네, 지지는 지지작용을 더 우선시해서 보는데 지지 안에 지장간이 있죠. 지장간은 천간이죠. 그러니까 지장간을 볼 때는 생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도 그렇고 극도 그렇고 합도 그렇고 모든 작용에는 그 자체는 기륭이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것들을 예상해서 올해 이런 점들은 나한테 유리하고 이런 점들은 불리하겠구나, 이렇게 결국 개인의 운명에서는 기륭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렇다고 처음부터 이걸 기륭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네, 누구나 각자의 입장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 사연 들어보면 안 착한 사람 어디 있고 딱하지 않은 사람 어딨냐. 그리고 선생님들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가 우리 사주를 보게 되면 우리 사주에서 어떤 불리한 부분은 쉽게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유리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이 명리적으로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그렇게 왜곡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그 관점 자체가.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예전에 그런 걸 많이 해봤는데 거기서 만약에 이제 뭔가 예상에 착오가 생긴다거나, 뭔가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뭔가를 망각하게 되면 그게 오히려 삶에 더 큰 손해와 피해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뭐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의 개념에는 목이 화를 낳는다, 화가 토를 낳는다, 토가 금을 낳는다, 금이 수를 낳는다. 이 낳는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보호한다, 돕는다, 만든다, 이런 뜻 다 들어가는데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행된다라는 의미예요. 목에서 화로 운동이 진행된다. 오행은 어찌됐건 음양을 5단계로 비교적 크게 나눠 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상담할 때 대운 보고서 이분은 대운이 목에서 화로 가는구나, 뭐 화에서 토로 가는구나, 지금 뭐 토에서 금으로 가는 단계에 계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큰 흐름 볼 때 참고하는데, 그러니까 목에서 화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봅니다. 목생화 같은 경우는 목에 수많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대표적인 운동을 요약하면 탄생과 시작이 있는데, 목생화는 탄생과 시작된 운동이 확산과 발전까지 이어지는 걸로 봐요. 거기 보시면 목은 봉오리가 아직 피지 않은 상태로 위로 뾰족하게 올라왔죠. 그런데 화는 펼쳐져 있죠. 네. 그래서 솟아오르고 펼쳐지는 걸 저는 목생화라고 생각을 해요. 막 디테일한 것들이 있잖아요. 막 애가 태어나가지고 자라는 게 목생화예요. 이렇게 어떤 구체적으로 해석에 적용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제 목생화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그 상을 관찰을 해야겠죠. 구체적인 해석은 간지가 훨씬 유리하죠. 목생화를 정리하면 탄생 시작의 운동에서 확산 발전의 운동으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 진행이 된다, 이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목생활을 인생의 시절로 얘기하자면 출생부터 청소년기,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화생토는 확산 발전된 운동이 토에서 절정에 이른 양의 상태가 음으로 전환이 되겠죠. 확장된 상태에서 성장이 멈추고 무성해진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 토생금은 이제 여기 목생화 화생토는 크게 음양으로 보면은 양운동 구간이겠죠. 그럼 여기 토생금 금생수는 음생이겠죠.
이게 5단계로 음양운동을 나눠 놓은 건데, 거꾸로 우리는 이 5단계 속에서 다시 2단계로 음양운동으로도 볼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토생금은 토에서 중계 전환된 것들이 금에서 이제 선별 결실의 과정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운동의 결과물이 나오고 하강한다. 목에서 솟아올랐죠. 상승했죠. 네, 그래서 금부터는 하강한다. 우리 신체 나이로 친다면 3, 40대에서 4, 50대. 이때부터 이제 노화가 뚜렷하게 진행이 되죠. 그리고 금생수는 어떤 운동의 결과물이 응축된 상태에서 다음 목 운동까지 저장되는 걸 뜻하고, 그리고 수생목은 다시 목의 어떤 탄생 시작되는 양운동으로 펼쳐진다. 목생화, 탄생 시작에서 확산 발전, 화생토, 확산 발전에서 중계 전환, 토생금, 목화운동의 중계 전환이 선별 결실로, 금생수, 선별 결실에서 응축 저장으로, 수생목, 응축 저장에서 다시 탄생 시작으로. 지금 그러니까 결국 저는 이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을 전부 다 진행 순환의 의미로 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목생화를 주체와 객체 입장에서 본다면, 목은 기운을 쓰는 쪽이니까 기운이 소진되고, 화는 기운이 왕성해지겠죠. 우리가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보려면 원래 목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봐야겠죠. 기운이 넘치는 목이었냐, 기운이 부족한 목이었냐. 여기서 하나 더 확장하면 목은 또 수한테 기운을 잘 받고 있냐. 앞단계인 수한테 기운을 잘 받아야지 화한테 지속적으로 화를 생해줄 수 있겠죠. 이 순환의 개념으로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뭐 조부모님 때부터 경제적으로 유복했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 덕분으로 일찍 자리를 잡으셨고 나는 또 그 덕을 봐가지고 일찍 자리를 잡았다. 그 주체를 생해주는 존재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확장하면. 화는 목으로부터 생을 받는 입장인데 화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러니까 목이 생을 잘 받고 있나 본 것처럼 화가 또 누군가를 잘 생하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그래야지 이게 또 순환이 돼서 목한테 내려온 기운을 화가 받아서 화가 또 토를 생할 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패스 연결이 돼서 잘 돌아가면 그 안에서 결과물도 계속 나올 거고, 생을 하는 목이 있고 생을 받는 화가 있는데 이 목은 어떤 상태에서 화를 생해주고 있는지, 이 화는 어떤 상태에서 목의 생을 받고 있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이 이 생을 어떻게 할까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화가 이 생을 어떻게 받을까 이것도 봐야겠죠. 예를 들면은 친구 결혼식에서 어떤 오래된 친구가 축의금으로 10,000원을 냈는데 그 10,000원은 그 친구한테 정말 그 친구가 고생해서 어려운 시기에 모아서 낸 10,000원이에요. 그럼 이거는 되게 생을 어렵게 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지는 오행의 생극보다 지지 자체의 작용으로 살핀다는 거. 정리하면 이제 생이면 무조건 유리하고 생의 주체는 기운이 소진되어 불리하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내 마음을 받아줘 하고서 하는 게 그것도 생이에요. 내가 출력을 하죠. 근데 이게 주체가 기운이 소진돼서 불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난 행복해 이러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뭐 어떤 우리 부모님 세대들 자식들한테는 엄청 헌신적인데 자식들한테 받는 거 약간 어색해 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생을 하는 건 잘하는데 생을 받는 거에 익숙치 못한 모습인 거예요. 개념적으로는 낳는다, 기른다, 만든다, 돕는다, 보호한다, 지원한다가 있고, 그리고 주체는 힘이 나가는 거 출력, 객체는 힘이 들어오는 거 입력이고, 순서는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그 붙어있는 오행들끼리 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지지는 이 지지 자체의 작용을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생에는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다는 점, 주체의 입장과 객체의 입장만 있다는 점.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네. 네, 그럼 저희 선생님도 힘드시죠? 5분만 쉴게요.